나의 선조이신 선윤지 할아버님께서는 명나라 문양각 학사 출신으로 1382년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려의 문화에 매료되어 귀화하셨다. 고려 우왕 8년에 전라도 안념사로 임명되시어 남해의 왜구들을 진압하고 민생을 안정시켰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보성에 정착하시어 유교 진흥에 앞장서며 인재 양성에 주력하셨다. 조정에서는 중국인의 후손 중 제야에 머물며 문무가 출중한 사람을 조정에 천거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한성으로 올라가 시험을 치르고 선전관에 등용되어 기마병으로 편성한 금군인 겸사복에 배치되어 주상전하의 보호를 맡았다. 10년의 임기 동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며 손쉽게 무과에 급제하였다. 보성에 있을 때 왜구의 노략질에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분개하였기에 출세가 빠른 한성에서의 무관직보다 변방으로 가 백성들을 돕고 싶었다. 여진과의 전투에 능했던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일 장군은 조정에 무예가 출중하고 학식을 갖춘 인재를 보내주길 상소했다. 함경도의 군관들은 무예가 출중하여 여진을 막아내는 데 탁월했지만 대다수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렇게 난 함경도 병마절도사의 계청 군관으로 경성에서 그를 보좌하였다. 그때 육진의 조산보 만호에 임명된 이순신이 경성을 찾아왔다. 임명장을 전하고 부임해야 했지만 이일 장군이 부재 중이었던 터라 경성에서 이순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활을 쏘아 실력을 선보이며 서로 호각이었지만 그를 이기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업무를 마친 뒤에도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왜구와 오랑캐에게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걱정에 깊은 고민을 나누며 서로 마음이 통하여 절친한 벗이 되었다. 조산만호 이순신은 두만강 하구의 섬인 녹돈도의 둔전을 관리하며 그해 풍년이 들었다. 군사를 이끌고 추수를 하던 차에 여진족이 급습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그는 오랑캐 수십을 베었지만 겨우 살아남았다. 갑작스러운 전투에 병사들이 죽고 160여 명이 잡혀갔으며 말과 병장기도 약탈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일 장군은 이순신을 선봉으로 하여 여진 땅으로 공격을 갔다. 소수의 적을 죽이고 포로들을 구출했지만 아군의 피해가 너무 컸다. 이일 장군은 녹돈도의 패전과 이번 공격으로 인한 아군의 피해 전부를 이순신 탓으로 돌리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조정에 건의하였다. 이순신의 위기를 들은 난 장군을 극구 말렸고, 연이 있는 조정의 대신들에게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며 참형을 면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죄를 물어 백의종군하게 했다. 이일 장군은 다시 군사들을 소집하여 여진 땅으로 향했다. 이순신과 나는 합심하여 여진의 부락들을 공격하며 붙잡혔던 우리 백성들을 구출하고 수많은 적을 베었다. 오랑캐 놈들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국경 일대를 쓸어버렸다. 큰 전공을 세운 이순신은 백의종군에서 사면될 수 있었고, 나의 무공 또한 조정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적을 인정받아 거제 현령으로 부임하며 틈틈이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를 격퇴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군비를 강화하였다. 왜구들의 노략질이 잦았지만 이들 전부를 격퇴하므로 나의 공적은 높아졌고, 성주 목사를 거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와 진도군수를 겸임하게 되었다. 원래 이순신이 진도군수로 임명되었지만 조정에서는 그가 부임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부임시켰다. 그리고 이순신도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절친한 벗인 이순신과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였지만 소시적 겸사복의 경력으로 인해 그보다 3등급이 앞서게 됐다. 장난스러운 승부에 이겼다 생각하니 실소가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지만 부산이 왜군에 점령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았다.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급히 군사들을 모으고 출진 준비를 서둘렀다. 적의 침투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루 만에 부산을 돌파한 왜군은 밀양, 대구를 돌파하고 북상했다. 경상도로 파견된 경상 노순변사 이일 장군은 상주에서 적을 막기 위해 군관들과 병력을 모집했지만 과거 녹돈도의 사건으로 이순신을 모함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의 평판은 좋지 못했기에 아무도 그의 부장이 되려 하지 않았다. 예상에 반도 못 미치는 병력이 모였고 그마저도 전투가 시작되려는 찰나 도망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이 상주에 당도하자 이일 장군은 전의를 잃고 충주에 주둔한 신립 장군의 진영으로 도주했다. 충주에서 적을 막고 반격을 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 신립 장군은 전사했고 이일 장군은 또다시 북으로 도주했다. 순식간에 수도가 점령되고 그들은 주상 전하를 쫓아 진군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 군은 전라도 근방을 유린하며 북상하는 적의 3군 구로다 나가마사를 경계하고
방어에 만전을 다하며 전라도의 침입을 저지했다. 육로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를 유린하던 외의 수군은 쉽사리 나아가지 못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의 함대를 이끌며 경상우도 수군철도사 원균과 함께 옥포에서 적 함대를 괴멸시켰고, 그 후 사천과 당포에서도 적 함선과 함께 수많은 왜군을 수장시켰다. 왜군은 해전의 패배를 만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군 병력을 증강시킨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본 창인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가 1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견내량에 대기 중이었다. 이순신의 지원 요청을 받은 난 즉시 그의 부대에 합류했고, 오랜만에 만남이라 굉장히 반가웠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이라 내색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그들을 유인해낸 뒤 한산도 앞바다에서 적선을 둘러쌌다. 적의 조청은 무용지물이었다. 강렬한 한포 사격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전의를 잃고 저마다 바다에 뛰어들었고, 왜군 함대 전력은 반토막이 났으며 바다에 빠져 죽는 이가 수백에 이르렀다. 연이은 해전에서도 적의 수군을 모조리 박살내며 왜군의 본진인 부산까지 밀어붙였다. 구선의 등장과 이순신의 이름은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 해상 전투를 금지시켰다. 바다가 봉쇄된 왜군은 보급과 지원에 차질이 생겨 진군을 멈추고 지키기에 급급했다. 이순신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서로 절대 죽지 말 것을 약속하며 조정의 부름에 의해 전라 순찰사 권율 장군과 함께 급히 수원의 독성산성으로 들어갔다. 한성을 점거 중이던 우키타 히데이에는 독성산성의 위치 때문에 보급이 차단될 우려가 있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왔다. 권율 장군의 지시로 우리 군에서 날랜 병사를 뽑아 유격전을 펼치기로 했다. 수시로 야습을 감행하며 왜군을 교란했고, 나와 부하들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개의치 않고 오히려 분발하여 적의 선봉대가 움직임을 보이면 이동을 저지하고 퇴각하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며 의병대가 지원을 오기 시작했고, 싸워 이길 엄두가 나지 않던 우키타 히데이에는 수원에서 철수했다. 우린 왜군의 퇴각을 틈타 일대에 흩어진 적들을 소탕하고 경기도 일대를 수복했다. 이여송의 명군과 합세하여 한성을 수복하기 위해 권율 장군을 따라 명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에게 금천 방어를 맡기며 장군은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진을 쳤다. 평양을 수복하고 한성으로 향하던 명군은 벽제관의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고, 한양에 집결한 외의 전병력 또한 벽제관으로 진격하여 일진일퇴의 공방이 시작되었다. 누구의 승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양측의 피해는 상당했다. 단지 큰 부상을 입은 이여송은 개경으로 복귀했고 전선으로 군을 보내지 않았다. 명군과 연대가 끊어진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 고립되었고, 군을 재정비한 왜군은 행주산성을 포위했다. 적의 대군은 행주산성을 맹렬히 공격했고, 우리 군은 행주산성의 후방으로 돌아가는 적을 소탕하여 권율 장군의 싸움을 멀리서나마 지원했다. 권율 장군은 화차와 비격 진천로에 전자총통 등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왜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와 군을 지휘했던 이시다 미츠나리는 큰 부상을 입었고, 우린 힘겨운 승리를 했다. 더 이상 방어는 무리였기에 김명원 도원수가 방어진을 치던 임진강으로 향했고, 파주 산성에 도착하여 왜군의 공격을 대비했다. 전쟁의 종결을 원했던 명과 행주 산성에서의 타격과 보급 문제로 군의 재정비가 필요했던 왜군은 우리를 제외한 채 회담을 통해 화해를 성사했고, 한성에서 퇴각하는 그들을 우린 손 쓸 수도 없이 보고만 있었다. 왜군은 부산으로 내려가다 김시민 장군에게 당했던 치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진주로 방향을 돌렸다. 진주는 전라도로 들어가는 입구였기에 근처에 있던 군과 의병들이 진주성으로 집결했고, 모두가 모여 진주성 방어에 대한 회의를 했다. 난 적의 수는 대군이고 우린 소수이니 농성을 하면 필시 포위당하여 승리하기 어려워 성을 버리고 물러나 안쪽에서 유격전을 펼치며 각계격파하는 것이 상책이라 말했다. 하지만 김천일은 결사반대하며 농성을 주장했고, 대다수가 김천일의 의사를 따랐다. 대구에 머물던 명군은 승기가 없음을 직감하며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왜군들이 진주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었기에 권율 장군과 곽재우의 지원군도 당도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패전이 명확했기에 모두 진주성을 포기했었다. 이윽고 예상보다 엄청난 수의 왜군이 몰려왔다. 압도적인 병력을 확인하자 진주성을 구원하기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용맹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아 허망하게 죽게 할 수는 없었기에 부대를 물리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쉬지 않고 공격하던 왜군은 성 안에 있던 모든 군과 백성들을 도륙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었다. 두려움에 목숨을 건졌지만 나의 전우와 백성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후회와 죄책감에 매 순간 나를 압박했다.
전쟁이 휴전기에 접어들며 중풍이 나를 괴롭혔다. 몸이 마비되어 갔지만 창원과 함안 일대를 노략질하던 왜군을 처단하기 위해 움직였다. 보고와는 다르게 많은 수의 적이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나는 공격을 강행했다. 이미 대비하고 있던 왜군에 의해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나 또한 다리에 총탄을 맞고 퇴각했다. 이런 부상 따윈 마음의 짐을 덜기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정에서 거제 공격에 명이 떨어졌고 그 즉시 김덕령과 합세하여 거제로 향했다. 왜군은 천혜의 지형인 거제에 성벽을 쌓고 높은 곳에서 조총을 쏘아대니 우리 군은 대부분이 총상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연이은 패배와 부상, 병마에 시달리며 심신이 지쳐갔다. 그때 누군가에게서 서신을 받았다. 그리운 벗 이순신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한산도로 내려와 그간 못 나눈 이야기를 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를 도와 둔전을 일으켜 군량을 비축했고 함께 판옥선을 타고 거제 장문포로 나아가 세 차례 왜군을 공격했지만 모두 도망갔다. 적선 두 척을 격침시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이순신과 헤어졌다. 시간이 흘러 왜군은 아직 남해에 주둔했고 그들을 견제하며 신중한 전략을 펼치던 이순신은 소극적이라는 비난과 전략을 지적받고 파면당했다. 그리고 왜군은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 지난번과는 달리 남해안 일대와 전라도를 유린하며 북상했다. 이번에 침공한 왜놈들은 눈빛이 달랐다. 사람을 죽임에 서슴없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와 귀를 모조리 베어갔다. 그들은 마치 지하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다. 난 상주에서 왜군의 북상을 막으며 고전하고 있었다. 부상이 쌓여가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베고 또 베었다. 어느 순간 왜군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이순신의 복귀와 명량에서의 승전보를 전해들었다. 왜군의 잔악함을 참지 못한 조정과 명군은 사로군을 편성하여 사로 병진 작전을 시행했다. 통로군은 총병관 마기를 주축으로 김응서 장군이 충주와 안동을 거쳐 남하했고 난 경주에서 그들과 합세하여 가토 기요마사가 있는 울산으로 향했다. 기요마사 놈은 그날 진주성에서 백성들을 무참히 도륙한 원수 같은 놈이었다. 드디어 그때의 원통함을 대갚아줄 때가 왔다. 마비 증상이 있던 몸은 가벼웠고 나의 병사들은 눈에 이체가 띄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앞장서서 왜군을 향해 뛰어들었다. 우리 옆에서 활약하는 한 무리의 부대가 있었다. 사야가 그들도 우리의 기세에 밀리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수히 많은 적을 베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며 들이쉬는 공기가 평소와는 달랐다. 함께하던 병사들은 어느새 외의 병사들과 뒤엉켜 쓰러져 있었고 난 홀로 적진의 정면에 서 있었다.